왕을 속인 기생조선 최고의 미녀, 정체는 스파이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궁궐 안에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닌 미소로, 검이 아닌 시 한 수로 싸우는 전쟁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월양이라는 이름의 기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그것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미녀로 불렸던 그녀는 사실 왕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으니까요. 지금부터 역사의 뒤편에 숨겨진 한 여인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장 궁궐에 나타난 절세미인. 선조 31년 1598년 가을. 전하, 새로 들어온 기생이 있사옵니다. 그 재주와 미모가 가히 천하일색이라 하옵니다. 내관의 보고에 선조는 피곤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스리느라 지친 왕에게 기생 따위는 관심 밖의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연회장에 나타난 월양을 본 순간 선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검은 비단 같은 머리카락, 초승달처럼 가늘게 휘어진 눈썹, 그리고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청아한 가야금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여인은 어디서 왔는가? 평안도 의주에서 올라왔다 하옵니다. 부친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평범한 신분 상승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기생의 딸이 뛰어난 재주로 궁궐까지 올라온 것. 조선시대에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월양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주 출신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어요. 명나라 밀정으로 활동하다 조선에 숨어든 여인이었죠. 그리고 월양.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궁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와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 중 명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군비를 지불해야 했죠. 명나라는 조선 조정의 움직임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고 월양은 그 임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저 기생을 내 곁에 두도록 하라. 선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장왕의 총애를 받다. 월양이 궁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선조의 총애를 받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생들과 달리 월양은 단순히 춤과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와 서예에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대화가 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월양, 짐이 요즘 고민이 많구나. 명나라에서는 계속 조공을 요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데. 전하, 소녀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월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적절했고 때로는 노련한 신하들의 의견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선조는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월양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낮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 재정 상태, 조정 내 파벌 구도, 왕의 건강 상태, 명나라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였죠. 월양 언니, 요즘 전하께서 언니만 찾으신다던데? 어린 기생 하나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월양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너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거야. 겉으로는 다정한 선배 기생이었지만 월양의 내면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정체가 탄로 나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월양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명나라로부터 전달된 암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만약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라. 월양은 편지를 불에 태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조와 더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그저 총애받는 기생이 아니라 왕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죠. 그날 밤 월양은 선조가 홀로 달을 보고 있는 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하, 이런 밤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월양이구나. 내가 있으니 외롭지 않구나. 선조는 그녀를 곁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사신이 올 것이라 하던데 사실이옵니까? 선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비밀이다. 명나라가 알면 복잡해질 것이야. 월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소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날 밤 월양은 또 하나의 비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3장 위험한 이중생활. 1599년 봄 월양의 이중생활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궁궐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좌의정 윤두수는 월양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전하, 한낱 기생 주제에 전하의 귀를 너무 자주 빌리는 것 같사옵니다. 그대는 월양을 모르는구나.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야. 선조는 윤두수의 말을 일축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윤두수는 은밀히 월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월양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선조를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임무 이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월양은 홀로 방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선조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정했고 때로는 연약한 한 사람의 남자로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선조를 보면서 월양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월양은 선조의 침전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전하, 일본 사신이 가져온 제안은 위험하옵니다. 만약 명나라가 안다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 명나라는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일본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선조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숨을 죽이며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무역협정, 비밀리에 추진하도록 하라. 하지만 절대 명나라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월양의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내관 하나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생 월양,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계시오? 저는 전하께서 부르실까 하여. 거짓말은 그만두시오. 내가 지켜본 지 오래요. 당신이 수상하다는 것을.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관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아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소. 그럼 왜?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요. 명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요. 내관의 이름은 김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궐에서 일하며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월양을 협박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오. 명나라에 나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오. 나도 당신처럼 일할 수 있소. 월양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김충신을 거절하면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고 받아들이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소? 명나라와 연락하는데 시간이 걸리오. 줬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나도 어쩔 수 없소. 김충신이 사라진 후 월양은 방으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사장 갈림길에 선 여인. 며칠 후 월양은 선조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월양,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일본과의 협상건인데 내가 자리를 함께하면 어떻겠느냐? 전하, 소녀가 어찌 그런 자리에. 내게는 특별한 식견이 있다. 내 의견을 듣고 싶구나. 이것은 월양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죠. 그 회의에서 나온 정보를 명나라에 보고하면 그녀의 임무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월양은 선조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양, 너는 짐에게 특별한 존재야. 다른 기생들과는 다르지. 전하, 짐은 외롭다. 왕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외로운 자리구나. 하지만 내가 있어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 선조의 진심 어린 말에 월양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죠. 전하, 소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월양을 선조는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날 밤 월양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파이로서의 자신과 한 여인으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무역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신하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월양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일본과의 비밀 협상 내용, 조선의 군사 배치, 재정 상태. 회의가 끝난 후 월양은 방으로 돌아와 긴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에 보고할 내용이었죠. 하지만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전하는 어떻게 될까? 명나라가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조선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는 더욱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월양이 급히 편지를 숨기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좌의정 윤두수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월양이라는 기생, 내 정체가 무엇이냐? 저는 증거는 충분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작성하던 그 편지를 보니 확실해졌다. 윤두수는 월양이 숨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명나라의 밀정이었구나. 감히 전하를 속이고. 대감 제발 끌고 가라. 즉시 국문하도록 하라. 포졸들이 월양을 붙잡으려는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두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 여인이 짐이 직접 듣겠다. 모두 물러가라. 선조의 명령에 윤두수와 포졸들이 물러갔습니다. 방에는 선조와 월양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양, 아니, 내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 전하, 사실을 말하라. 짐은
짐은 진실이 알고 싶다. 선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선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장 진실의 순간, 제 이름은 소림이옵니다. 월양은, 아니 소림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습니다. 소림, 그래, 계속하라. 소녀는 명나라의 밀정으로 궁궐에 들어왔사옵니다. 전하를 속이고 조선의 비밀을 빼내는 것이 소녀의 임무였사옵니다. 선조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 내가 짐에게 했던 모든 말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소림은 선조에게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였사옵니다. 하지만 전하를 알아가면서 전하의 고뇌를 함께하면서 소녀의 마음이 변했사옵니다. 이제는 전하를 배신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짐의 용서냐? 선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다만 소림은 품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명나라에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옵니다. 지난 석 달간 소녀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못했사옵니다. 전하를 배신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선조는 편지들을 받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명나라로 갔다면 왜 보내지 않았느냐? 전하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옵니다. 소림의 고백에 선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찮은 기생, 아니 스파이 주제에 감히 왕을 사랑한다고? 그렇다옵니다. 소녀는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그것이 소녀가 지은 가장 큰 죄일지도 모르옵니다. 선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내 목숨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하라. 명나라는 이미 전하의 일본 협상을 의심하고 있사옵니다. 소녀가 보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알아낼 것이옵니다. 그게 무슨? 소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소녀가 명나라에 잘못된 정보를 흘려 그들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사옵니다. 선조는 소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짐을 돕겠다는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이것이 소녀가 전하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선조는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짐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소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6장 마지막 임무. 그날부터 소림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명나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그녀는 조선 조정 내부의 친명파와 친일파 사이의 갈등을 과장하여 보고했습니다. 명나라로 하여금 조선이 분열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어 직접적인 개입을 막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내관 김충신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충신, 명나라에서 답변이 왔소. 소림은 김충신을 은밀히 불러 거짓 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을 협력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오. 당신은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뭐라고? 그럼 나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변호하겠소. 시간을 주시오. 실제로는 선조에게 김충신의 배신, 시도를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김충신은 다른 죄목으로 체포되어 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림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명나라는 그녀의 보고를 믿었고 조선에 대한 압박을 일시적으로 늦추었습니다. 일본과의 비밀 협상도 무사히 진행되었죠. 하지만 소림이 치러야 할 대가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선조는 소림을 불렀습니다. 내 덕분에 조선이 위기를 넘겼다. 과찬이옵니다, 전하.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내일 새벽 내는 이 궁을 떠나야 한다. 알고 있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떤 말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소림, 아니 월양, 전하, 만약 우리가 다른 신분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소림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다면 소녀는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거짓 없이, 죄책감 없이. 그래, 그랬겠지. 선조는 소림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짐이 내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전하, 소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선조는 그런 그녀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에필로그. 새벽녘 소림은 조용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조의 개인 기록 한 구석에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그녀는 짐을 속였지만 동시에 짐을 구했다. 짐은 그녀를 미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감사해야 하는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조선 최고의 미녀 월양, 아니 스파이 소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왕을 속였지만 결국에는 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스파이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임무와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역사의 뒤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월양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이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